당시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닉슨이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보며 박정희는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에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회고하였다.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1972년에는 최영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73년에는 김종필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으며 1975년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과의 핵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1973년 박정희는 중화공업화정책 선언을 하면서 경남 창원에 종합기계공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선언 직후 해당 지역에 원자로 제조시설이 들어선 점, 1981년까지 무려 8년여에 이르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은 중화공업과 핵무장이 동시 진행 중이었으며 기술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 즈음하여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되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뿐 아니라 청와대, 대한민국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핵개발에 대한 중단 압력을 가했다. 이듬해 1976년 박정희는 정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으며 1975년 박정희 정권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였다.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당시 미국의 압박은 2011년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핵개발 억제를 위해 애쓰는 것과 똑같았다. 고 미국의 압박 방식을 묘사하였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당시에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했다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프랑스와의 재처리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핵개발은 1977년 무려 중단되었다. 한국인 76%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에 드러났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최종 현학술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 72.4%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78.6%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핵무기화를 성공시켰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있다면 현재 한국의 위상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까? 몇몇의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은 심심할 때마다 핵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려는 북한에 대해 듣기에만 그럴듯한 평화를 외치며 북한 달래기에만 여념이 없다. 이런 악순환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국면에서 진정한 평화는 힘의 우위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주목할 만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